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제 온도계를 봤는데 33도였어요. 33도.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럴 때는 빙수나 먹어야지.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요즘 빙수값 아세요? 제가 어제 카페에 갔는데 망고 빙수가 14,000원이에요. 14,000원. 제가 어릴 때는 500원이면 팥빙수 하나 사 먹고도 거스름돈 받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비싼 빙수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1,000원도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 빙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빙수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손잡고 시장 골목 분식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팥빙수 하나 주세요 하면 그 아줌마가 큰 얼음 덩어리를 손으로 직접 갈아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그 빙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스테인리스 그릇에 하얀 얼음 소복하게 담고 팥 한 숟갈 연유. 조금 그리고 꼭대기에 빨간 체리 하나. 딱 그거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아,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때는 빙수 하나를 형제들끼리 나눠 먹었잖아요. 누가 체리 먹을 건지 가위바위보하고 맨 밑에 남은 팥 누가 먹을 건지 또 가위바위보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소소한 경쟁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빙수는 어떤가요? 망고 빙수, 녹차 빙수, 딸기 치즈 케이크 빙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기에는 예쁘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고. 근데 왜 옛날 빙수가 더 그리운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카페에서 비싼 빙수 시켜놓고 그때 그 맛이 아니네 하고 생각하신 적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추억, 그때의 감정, 그때의 사람들까지 함께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빙수가 왜 우리한테 부담스러운지 말이에요. 첫 번째, 당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팥빙수 컵 하나 샀는데 성분표를 봤더니 당류가 25g이에요. 25g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각설탕 8개 반이나 되는 양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두 번째, 인공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색소, 방부제, 인공향료. 성분표를 읽어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화학물질 이름들이 쭉 나와요. 우리 몸에 좋을 리 없죠. 세 번째, 양이 너무 많아요. 요즘 빙수 한 그릇이면 밥 2그릇 분량은 좋게 돼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다 먹으면 속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네 번째, 차가워도 너무 차가워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처럼 차가운 빙수를 급하게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되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맛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잠깐 혹시 나는 요리 못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요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 속에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빙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 단맛은 줄이고 식이섬유는 늘려라. 시중에서 파는 팥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 우리는 뭘 쓸까요? 바로 직접 삶은 통팥이나 검은 콩을 쓰는 거예요. 아, 혹시 콩 삶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콩 한 컵을 하룻밤 물에 불린 다음 압력솥에 넣고 20분만 끓이면 돼요. 압력솥 없으면 일반 냄비로 1시간 정도 끓이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콩이 왜 좋을까요? 첫째, 당분이 훨씬 적어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셋째,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도 좋고요. 두 번째 비밀. 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써라. 연유는 맛있지만 칼로리와 당분이 너무 높아요.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쓰면 어떨까요? 요거트의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둘째,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셋째,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요거트는 신맛이 나는데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신맛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꿀 한 숟갈만 넣으면 딱 적당한 단맛이 나요. 게다가 이 신맛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깨워줘요. 세 번째 비밀. 제철 과일을 활용하라. 요즘은 사계절 내내 어떤 과일이든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름 제철 과일 중에 빙수에 좋은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숭아, 자두, 포도, 수박. 이런 과일들은 수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과일을 미리 작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러면 빙수를 만들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과일 자체가 얼음 역할도 해서 더 시원해요. 그리고 냉동 과일은 생과일보다 오히려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익었을 때 냉동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비밀. 천천히 즐겨라.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빙수는 급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너무 차가운 걸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돼요. 둘째,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셋째,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먹으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 재료는요. 얼음 1컵, 삶은 콩 또는 팥 3숟갈, 플레인 요거트 2숟갈, 꿀 1숟갈, 제철 과일 적당량을 준비해 주세요. 자,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얼음 준비하기. 얼음을 너무 딱딱한 상태로 갈면 얼음 가는 기계가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꺼낸 지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갈아주세요. 얼음 가는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퍼백에 얼음을 넣고 수건으로 감싼 다음 방망이나 고기 두드리는 망치로 두드리면 돼요.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면 얼음이 너무 잘게 부서지니까 적당히 두드려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콩 준비하기. 미리 삶아놓은 콩을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콩이 너무 딱딱하면 포크로 살짝 으깨주셔도 돼요. 단 너무 많이 으깨면 죽처럼 되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요. 요거트 소스 만들기. 플레인 요거트에 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 대신 메이플 시럽을 써도 좋고 올리고당을 써도 괜찮아요. 단맛은 각자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네 번째 단계는요. 과일 준비하기. 과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크면 먹기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씹는 맛이 없어요. 대략 한 입에 들어갈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다섯 번째 단계는요. 데코레이션. 이제 드디어 완성할 시간이에요. 그릇에 갈은 얼음을 담고 그 위에 콩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요거트 소스를 뿌리고 마지막에 과일을 예쁘게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특별한 변형 레시피가 필요하시다고요? 기본 레시피가 심심하다면 이런 변형도 해보세요. 녹차 빙수. 갈은 얼음에 녹차가루 1티스푼을 섞어보세요. 은은한 녹차 향이 일품이에요. 미숫가루 빙수. 요거트 소스에 미숫가루 1숟갈을 섞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견과류 빙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잘게 부숴서 위에 뿌려주면 바삭한 식감이 좋아요. 참.
혹시 집에 재료가 별로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얼음은 냉동실에 있는 걸로 하고 콩 대신 통조림 과일을 써보세요. 단 시럽은 따라내고 과일만 사용하세요. 요거트가 없으면 우유에 설탕 조금 넣은 것도 괜찮고요. 심지어 아이스크림 조금 넣어도 맛있어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한 숟갈 정도만 넣으세요. 빙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양 조절하기. 아무리 건강한 빙수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특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시간 고려하기. 빙수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올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개인 건강 상태 고려하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피하시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요거트 대신 상온에 둔 우유를 쓰시거나 빙수를 조금 녹여서 드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위생관리. 집에서 만들 때는 위생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사용하는 그릇과 도구는 깨끗이 씻고 과일도 잘 씻어서 사용하세요. 만든 빙수는 바로 드시고 남은 건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얼음이 녹으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빙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추억이고 위로고 소통의 도구예요. 혼자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얼음 가는 것부터 신기해하고 과일 썰기도 재미있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만든 빙수를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웃분들과 함께 해도 좋겠어요. 오늘 빙수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나누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여름의 맛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든 건강 빙수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아요. 당분도 적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그리고 집에서 빙수 만들어 드시면서 어릴 적 추억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빙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